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음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로 북한이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기독교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판단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엔 슈팅게임 접속 여부로 병역 거부의 진정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올해도 군선교와 청년복음화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LG플러스가 상담이 필요한 청구 내용을 쉽게 알려주는 영상 청구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관심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도 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12회째를 맞는 통일비전 캠프가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한혜인 기자입니다. 북한과 통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평통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념과 체제의 통일보다는 사람 통일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 준비할 때에 교회 확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통일 캠프도 사실은 신앙으로 뭉친 통일 캠프입니다. 바라기는요, 남한이 빨리 복음화되고 북한까지 복음화되면 남북의 복음화가 동북아시아 전체 복음화의 전전 기지가 됩니다. 이날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도 발제자로 나서 통일 시대에 탈북민이 선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주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는 데 보니까 이 남한에 와 있는 거예요. 이와 함께 마요한 목사는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품을 수 있는 전문 사역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평통연대 윤은주 사무총장은 남북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자는 데에 합의한 만큼 협력과 상생 중심의 통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통일 한반도 시대를 앞서 준비하기 위한 제12회 통일 비전 캠프는 오는 1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노력과 함께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여전히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18년 연속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로 선정됐습니다. 비핵화 논의와 함께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지만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으로 인한 양국의 관계 개선도 결과적으로는 탈북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더 많이 받게 돼 기독교 박해 지수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박해 지수가 상승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종교 탄압을 본격화했습니다. 선교사 집단 추방과 교회 폐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밖에 오픈도어 선교회는 국가 권위주의의 확대, 초강력 민족주의에 기초한 인도 정부의 기독교 배척, 과격 이슬람 세력의 확산에 따른 세계교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찬반 논쟁이 확산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독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내용 여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존중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법인 조례로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먼저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선 교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경남학생 인권조례안 제6조엔 학생은 신체적 자유를 가지며 체벌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란 조항에 의거해 체벌뿐만 아니라 반성문도 강요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10조 2항에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담배나 술, 화장품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방패가 돼준다고 말합니다. 교육 포기 조례안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한다잖아요. 선생님 이름을 부르게 한다 그러거든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이 평등한 조건에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 또 경남학생 인권조례안 16조 1항과 2항, 25조 6항, 30조 1항의 성과 관련된 조항은 성적 타락과 성범죄를 조장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양성평등이 기본이 아니라 성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를 표하는 게 남자라고 생각하는 여자아이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아이가 같은 탈의실을 써야 하고 같은 화장실을 써야 한다면 이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기독교계에선 경남학생 인권조례안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일부 교회에선 조례안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없다며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교권 문제에 대해선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교권이 굳이 그 단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선생님, 너는 학생, 나는 내 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를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인격적인 거나 그분의 뭐 인성이나 뭐 그분의 존경심이나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성에 대해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나 남자아이들이나 자기가 성관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성폭력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아이들끼리 성교육이 잘 되어서 그런 걸 한다면 오히려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그것을 오픈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남도 교육청은 이달에 제출하려던 조례안을 3월 이후로 도의회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여선아입니다. 뉴스 리포트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전국의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병역 거부자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신앙 기간,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눈길을 끄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 게임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병역을 거부하는 이유가 집총 거부인데 총 쏘는 게임을 했다면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진정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까지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대검찰청이 종교적 병역 거부 판단 지침을 전국 각 검찰청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무분별한 병역 거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은 10개 항목의 지침을 세워 병역 거부자가 특정 종교 신도가 맞는지, 평소 종교 활동을 열심히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가지 항목엔 병역 거부자의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 신앙 기간, 종교의 교리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역 거부자가 총을 쏘며 사람을 살해하는 1인칭 슈팅 게임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병역 거부자가 집총 거부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해당 게임을 한 경험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병역 거부자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주장에 문제 제기할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집총 거부의 교리와 맞지 않는 해당 게임 경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집총 거부를 단순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시 종교 교리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게임 자체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영역이고 취미 활동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기준으로 삼겠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검찰의 판단 지침 논란에 따른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청년 복음화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는 올해 군장병들의 건강한 신앙 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이사장 곽선희 목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마음먹었던 사도 바울처럼 오랜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든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군선교회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군선교회는 장병들과 교회를 이어주는 비전 2020 실천운동과 더불어 예스 미션 사역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스 미션 사역은 제대 후 장병들이 캠퍼스와 직장에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중 세례받은 군인들을 양육하고 지역교회에 연결해주는 사역입니다. LGU+가 고객의 통신 요금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 청구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영상 청구서는 사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와 혜택, 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2분 내외 길이의 영상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내 통신사 중 최초로 도입된 이번 서비스로 월 평균 2만 콜에 달하는 고객 상담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청구서는 우편과 이메일로 제공돼 고객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습니다. LGU+ 관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상 청구서 서비스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영상 청구서를 문자 메시지로 수신받아 본인이 알고 싶은 내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60대 이상인 고객들에겐 80% 느린 속도로 재생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고객 서비스 그룹장 장상규 상무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 맞춤형 영상 청구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향후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공식 발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뒤 개최 사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개최 사실이 발표된다면 회담 시기와 장소는 오는 3월 또는 4월 중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연령대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구주 10명 중 6명은 1가구 1주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천 가구 중 61.1%가 실제 거주할 목적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의 50.7%가 주택 구매 의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시행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명태와 조기, 굴비 등 명절에 주로 쓰이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미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장 전광훈 목사와 한사랑 선교회 대표 김한식 목사를 대표회장 후보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표회장 선거는 후보 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29일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오는 23일 구세군 영등포 교회에서 한국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신앙직재협의회는 교리 등으로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추구하며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숨진 김동식 목사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과 탈북자를 지원하는 선교 활동을 하다 지난 2000년 북한에 납치돼 이듬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김동식 목사 유해 송환과 6.25 납북 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오는 19일 경기도 안양 아트센터에서 컴패션 밴드 좋아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엔 컴패션 홍보대사 가수 션이 특별 출연합니다. 배우 차인표와 개그우먼 송은이 등 문화예술가 자원봉사 모임인 컴패션 밴드의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희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